태국 푸켓의 해변은 예전과 달리 적막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도 붉게 물든 노을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나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해변가 상점들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 거리의 상인들은 하나같이 침울한 표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나는 푸켓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수완이다. 한때는 한국인 관광객으로 꽉 차던 이곳이 이제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만이 남아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푸켓은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되면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호텔방은 물론이고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마사지샵까지 모두 만석이었다. 그들은 묵는 날 동안 아낌없이 돈을 쓰고 웃으며 친절하게 대화를 나눴다. 푸드마켓에서 한국말로 주문을 외치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렸고 어떤 가게에서는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팻말까지 걸려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푸켓의 거리는 예전과 같은 활기를 잃어버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한국 관광객들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사건은 한국인들의 발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모든 것은 한국에서 시작된 불법 체류자 단속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수천 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되었고 이는 태국 내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태국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의 단속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고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인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우리의 관광업은 한국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국심을 강조했다. 당시 태국 여행사협회의 유타 부회장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공개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한국인들이 없어도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충분히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유타 부회장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상인들은 그 발언에 힘을 얻어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처음에는 유타 부회장의 말처럼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 대신 푸켓과 방콕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소비 패턴은 한국인들과 크게 달랐다. 한국인들은 체류 기간 내내 활발하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많은 돈을 썼지만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단체로 움직이며 패키지 투어에 묶여 있어 개인적인 지출이 거의 없었다. 또 그들이 한국인만큼 호텔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고급 호텔보다는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호했다는 점도 차이점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이런 차이쯤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나 역시 작은 수익이라도 발생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는 본격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예년 같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예약이 넘쳐났을 텐데 올해는 단 한 건의 예약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상하네, 좀 더 기다려보자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결국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호텔방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운영하는 작은 호텔은 2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단 한 방도 예약이 차지 않았다. 추석 연휴는 나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올해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아무런 손님도 없이 호텔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호텔 리셉션에 앉아있는 동안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노을 속에서 바닷가를 산책하는 한국인 가족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조차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우리는 너무 경솔하게 한국인들을 밀어냈다는 것을. 유타 부회장의 말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이 없더라도 우리는 문제없을 것이라 자신만만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우리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했고 한국인들이 가져다줬던 막대한 소비력은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었다. 문득 거리에서 마주치는 다른 상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무모했던 건 아닐까?
그들 역시 말은 하지 않지만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때가 늦었다. 한국인들이 태국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들 없이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두려움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호텔이 텅 빈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추석이 끝나면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올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호텔 로비에서 텅 빈 예약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님은커녕 문의조차 없는 현실에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추석 시즌은 가장 바쁜 시기였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몰려들어 모든 객실을 꽉 채웠고 나는 그들이 즐겁게 머물다 가는 모습을 보며 이 시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거리 곳곳은 적막했고 상점은 텅 비어 있었으며 푸켓의 해변에는 한산한 분위기만이 감돌았다. 푸켓뿐만 아니라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등 주요 관광지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심각할 줄은 몰랐다. 나는 막연히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예약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연휴 첫날부터 산산이 부서졌다. 실제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한국에서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추방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언론은 한국의 조치를 비난하며 태국을 무시했다는 보도를 쏟아냈고 그와 동시에 태국 내에서는 반한 감정이 격화되었다. 그때부터 상인들 사이에서 한국인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심지어 태국 여행사협회의 유타 부회장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며 중국인 관광객들만으로 충분히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처음엔 그 말에 동조했다.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인 관광객 대신 다른 나라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다. 유타 부회장의 말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들이 내 호텔에 머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은 한국인들과 매우 달랐다. 한국인들은 중급 호텔을 선호하고 현지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를 자주 방문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주로 대형 호텔이나 저렴한 숙박시설에 머물렀고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대부분 대형 쇼핑몰이나 면세점에서 소비되었다. 나와 같은 중소상인들에게 그들의 방문은 거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패키지 여행을 통해 단체로 움직였고 자유롭게 다니며 현지 문화를 즐기는 한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내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상인들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업 회복 대책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 대책 또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기대했던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고 그나마 온 관광객들도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대신 단기 체류에 그쳤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왜 유타 부회장의 말을 믿었지? 한국인 관광객이 떠난 게 이렇게 큰 타격이 될 줄 몰랐어. 내 주변 상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내가 운영하는 호텔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적어도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다른 호텔들은 그렇지 않았다. 많은 호텔들이 이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특히 내 친구 타니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타니는 방콕에서 중소규모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 한국인 단골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한국인 손님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국인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레스토랑은 그저 정막만이 감돌았고 타니는 연휴 첫날부터 메뉴판을 들고 서성이다가 결국 조용히 문을 닫았다. 수안, 난 끝난 것 같아.
어쩌면 이번 달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 타니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나 역시 그 말을 듣고 무거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우리 모두 같은 상황이야. 나도 요즘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리워.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역시 이젠 위로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반한 감정은 여전히 팽배해 있었고 양국 간의 화해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상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며 한국인 관광객의 부재가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없더라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이제 남은 것은 뼈저린 후회뿐이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한 감정이 이미 널리 퍼진 상황에서 그 길은 너무나 멀어 보였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에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조차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푸켓의 해변은 여전히 조용했고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추석 연휴가 한창이었지만 푸켓의 거리는 여전히 적막했다. 사람들의 왕래는 거의 없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해변은 지금은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대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호텔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호텔 방들은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도 차츰 지쳐갔다. 그동안 나는 한국인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그 자신감은 깨지기 시작했다. 문득 며칠 전 만난 타니의 말이 떠올랐다. 타니는 방콕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내 친구다. 그는 예전부터 한국인 손님들에게 크게 의존해왔고 추석 시즌마다 많은 매출을 기록했었다. 이번에도 한국인 손님이 오겠지? 타니는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수안, 요즘 나 혼자서도 손님들을 다 상대할 수 있을 정도야.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손님이 없을 줄은 몰랐어. 타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호텔에는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렀지만 그들은 주로 패키지 투어로 묶여 있어. 호텔 내에서 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대체로 저렴한 숙소를 선호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반면 한국인들은 호텔에서부터 로컬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까지 다양한 곳에서 돈을 쓰며 현지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들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그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한국인 관광객들의 부재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반한 감정에 휩쓸려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태국 여행사협회의 유타 부회장이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많은 상인들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의존해왔던 사실을 조금은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던 터라 그의 말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겨졌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들의 소비력은 한국인들과 비교할 수 없었고 그들이 지역 상인들과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였다. 한국인들은 자유여행을 선호해 개별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국인들은 주로 단체 관광에 묶여 패키지로 움직였다. 그 결과 그들이 내는 수익은 대형 여행사와 대형 호텔 그리고 쇼핑몰로 한정되었고 중소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겪었던 불안과 혼란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상황을 마치 나와 내 호텔, 나아가 태국 전체가 스스로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그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는 한 사건 때문이었다.
며칠 전 나는 오랜만에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을 마주쳤다. 그가 내 호텔에 묵으러 온 것은 아니었지만 해변 근처를 거닐다가 길을 묻기 위해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말투와 복장을 보자 나는 처음에 그가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라고 생각했다.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겠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약간 경계했다. 그는 다소 서툰 태국어로 나에게 해변의 방향을 물었다. 나는 무심코 그에게 그쪽 길로 가면 된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평소였다면 더 친절하게 길을 안내했겠지만 그 순간 나는 그에게서 묘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불법 체류자일 것이라고 속단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단속 이후 나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나는 곧바로 후회했다. 그가 떠날 때 그의 가방에서 잠깐 보였던 여행 책자에는 태국 푸켓 관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분명 관광객이었다. 내가 그를 불법 체류자로 오해한 것은 완전히 나의 편견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가 한국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불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불법 체류자 문제와는 별개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순수한 관광객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동안의 내 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분명 우리 경제의 중요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태국을 찾는 손님들이었다. 그들이 없어진 지금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퍼진 반한 감정과 강경한 태도로 인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국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추석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졌다. 나 역시도 이제는 그들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추석 연휴 동안 뭔가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 한국인들이 다시 태국을 찾아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더 나은 인식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경계하고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했다. 추석 연휴가 절반쯤 지난 어느 날 나는 호텔 로비에서 홀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여전히 텅 빈 객실들, 고요한 거리, 푸켓의 적막한 해변.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올 리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다. 추석이 절정에 달할 즈음이면 한국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그 희망이 사라지자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온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처음 반한 감정이 태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그 감정에 쉽게 휩싸였다.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단속은 우리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다. 우리는 자국민들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분노했고 태국 언론은 이런 감정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 후 유타 부회장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한국인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태국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는 물론이고 주변의 많은 상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말을 굳게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추석 연휴라는 태국 관광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말이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인들의 부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중요한 손님들이었고 그들을 잃은 후 그 빈자리는 너무도 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가 정말로 한국인 없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타 부회장의 말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 믿었고 상인들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을 찾았지만
그들이 한국인처럼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대부분 패키지 투어에 묶여 있었고 대형 호텔이나 면세점 같은 큰 기관에만 돈을 썼다.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도 짧았고 현지 문화를 즐기려는 모습은 드물었다.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즐겼다. 그들은 현지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음식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겼다. 그들이 있었을 때 나는 이런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그들이 사라지고 나니 그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이 남긴 빈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컸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을 밀어낸 우리의 태도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다. 그들을 불법 체류자와 연결지어 경계하고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실수였다. 며칠 전 나는 푸켓 시내에서 또 다른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다. 그는 내 호텔을 지나치며 길을 묻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 질문에 답해주었다. 그는 푸켓을 처음 방문한 것처럼 보였고 길을 헤매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푸켓은 처음 오시는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처음이에요. 여기가 참 아름답네요. 그의 말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순간 그동안 내가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졌다. 그가 푸켓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인상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따뜻한 환대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환대를 잊고 그들을 외면했던 것이 아닐까? 그 한국인 관광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었다.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깊은 경제적 침체에 빠질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주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태국 내에 깊게 퍼진 반한 감정과 한국인들이 태국에 대해 가졌을 실망감을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나는 문득 큰 결심을 했다. 호텔에 한국인 환영이라는 팻말을 걸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인 없이도 된다는 문구로 우리 자신을 위로해왔지만 이제는 그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나는 손수 팻말을 준비했고 호텔 입구에 그것을 걸었다. 환영합니다, 한국인 관광객 여러분. 아직 추석이 끝나지 않았고 이 메시지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호텔 직원들과 함께 로비에 앉아있던 나는 작은 변화의 조짐을 느꼈다. 호텔 앞을 지나던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내 팻말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그중 한 명이 잠시 멈춰서서 팻말을 바라보더니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가와서 나에게 물었다. 혹시 이곳에서 숙박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호텔에서 묵기로 결정했다. 처음으로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한 순간 나는 그동안의 모든 후회와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비록 그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경제와 관광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였다. 나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환대했고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직 추석 연휴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우리는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얻었고 나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따뜻한 환대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 관광객들을 잃은 후에야 그들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보여줄 진심 어린 환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로 돌아올 것이다.